산세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답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고장 전라남도 순천의 한 마을. 이 집이 매일 떠들썩한 이유, 칠남매 중 막내딸인 지연 씨가 무려 25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작년 엄마 곁을 다시 찾아와서다. 이거 이렇게 양쪽으로 널어? 아니면 하나만? 양쪽으로 널어. 또 있어. 양쪽으로 널어야 되지. 지연 씨가 고향을 다시 찾은 이유는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엄마 순례 씨 때문. 적적하지 않아서 좋은데 순례 씨 농사 짓겠다는 딸을 가르치느라 내려놓았던 호미를 다시 들고 요즘 매일 전쟁 중이다. 내년부터 이거 다 엄마가 해갖고 엄마가 돈 다 가져. 그리고 더 많으면 가질게. 난데 할아버지 작은 게 한 입이라도 이런 거 해갖고 한 입이라도 해서 용돈 쓰고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발가는데 뭐 씹으면 뭐 돈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되니까 이거 하라고 하지 말고 알았어. 이거 내년에 해갖고 엄마가 다 알았다고. 사 먹으려고 해봐. 이 비싸. 이거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말리죠. 말리면 또 털어야지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갖고 일이 많을 만큼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돈은 안 돼요. 그래도 꽤는 비싸. 재밌어. 한 푼이라도 버는 게 중요하단 9세대 농부와 실속 없는 농사는 안 된다는 신세대 농부가 매일 함께하다 보니 한시도 못 보면 궁금할 만큼 애틋한 사이지만 요즘 이렇게 이견을 보일 때가 많다. 알았어. 농사를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니 순례 씨 몸은 좀 힘들지만 막내딸과 수다 떨면서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방 끝난다. 다음 날 작년 귀농과 동시에 사과 농사에 도전한 지연 씨.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농사에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드디어 첫 수확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귀농 전부터 사과 관련 전문 서적 탐독은 물론 수업도 받으러 다녔던 알고 보면 계획성 있는 초보 농사꾼이다. 사과가 위로 올라가면 꽃눈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 사과를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줘야지 꽃눈이 생긴다. 사과 농사 선배가 있는 곡성까지 가서 농사를 체계적으로 배운 열정의 지연 씨. 그런데 남들 매일 복숭아를 준 거 쓰면 돈 좀 많이 헛고 언제 사각이 돈 나올까? 내기는 이제 많이 키웠다 내년이면 나와. 내년이면. 이거 더 내년이면 돈 좀 많이 할까? 복숭아 일 많고 사과는 일 없다더만 이미 양만 많이 오고 손 안 가고 되는 게 뭐가 있어. 주민 90% 이상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곳이라 순례 씨 걱정도 이해되지만 사과 농사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 유치원생들 체험학습 곡성으로 체험학습을 가더라고요. 보통 순천에서 곡성 가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 들어오는 데는 정말 길어야 30분이거든요. 25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곡성까지 체험을 가지 않아도 여기 오면은 되잖아. 그래서 아이고 참마다 죽겠다 해가지고 요런데 뭐 누가 요런데 쪼골차게 누가 올 거요. 다 와. 요런데 이미 뭐 들은다고 땅은 다 먹고 체험한다고 뭔 체험한다고 자꾸 뭐 체험이 뭐여? 나도 몰라. 내려오기 전 학습지 교사를 할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지연 씨. 체험학습장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엄마는 요거 다 요거 논이야. 근데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매 땅이 이렇게 아까 사람마다 보고 그래. 아우 저 집에는 좋은 땅에 저 들깨라도 숨고지 안 숨는다고 너무 눈이 이런 거요. 옛 농사에 익숙한 엄마.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신세대 농사꾼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내년이 되면 엄마 순례 씨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까? 한시도 못 보면 허전하다는 모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옆집에 살고 있다.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엄마 순례 씨가 딸 3위 부부에게 혹여나 폐가 될까 한사코 함께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초보 농부 막내딸이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슬쩍 나와보는 순례 씨. 딸은 요즘 사과 농사만큼 꽃 가꾸기에 심취해 있는 모양이다. 꽃나무에? 아이고 저 귀여운 거 엄마 주지 저 고속 물을 줘 수돗 물을. 아 대나빠가 내가 경기 못 트니까 그러지. 빨리 가 엄마 다른 거 해. 누구 또 수도 무채 나올게 그지 뭐 내한테 뭐 노랑 장미대. 장미요. 이쁘지? 응.
몰라 잎인가 뭐인가 뭐 꽃만 먹고 살가니 꽃 안 먹고 그죠. 아이고. 술래 씨 아직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딸 걱정에 잔소리 한번 하고 사실 지연 씨 이 꽃들을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꽃들도 체험학습장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지금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과와 꽃인 것이다. 내가 옥수수 따고 이쪽 맬 거니까 엄마가 여기 좀 매. 나가 매라고. 응. 내가 옥수수 따는 매라면 매야지. 아이고 까지도 있네요. 까지 따야겠어요. 수십 년 동안 부모님과 7자매가 배추며 무, 각종 작물을 직접 심어왔던 텃밭인데 여기도 작물 대신 군데군데 꽃이 심어져 있다. 이것 또한 지연 씨 작품. 아무리 체험학습장을 위한 준비라지만 밭에는 돈 되는 작물만 심어야 한다는 엄마 지론에 위배되는 행동이니만큼 슬쩍 눈치도 보게 된다. 연배우고 농가사에 나갔다 이렇게 순간하네. 그렇게 좋은 땅에 곡석해갖고 먹고 살 거인데 꽃은 가상이 어디 저런데 집가상에 꼭 이게 피게 갖고지 밭 논에다가 꽃 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저 사람이나 내겠어. 못마땅해 하는 엄마를 모른 척하고 본격적으로 밭일에 나서는 지연 씨. 하지만 농사 초보인지라 옥수수대 하나 뽑는 것도 힘에 부친다. 아, 못하겠다고. 오지 마. 그러면 엄마 갈 거야? 아, 그것도 안 뽑히냐? 지금은 앞에는 뽑힌데 저쪽에가 안 뽑고 안쪽에가. 구하지수 구하. 안 갖고 왔어. 구하를 갖고 갈게. 구하를 콱콱 쪄서 뿌려. 니는 지시. 의욕 넘치는 딸이지만 아직은 가르쳐야 할 게 산더미다. 작물을 심으려고 무성하게 난 풀 뽑던 술래 씨. 무서워. 그런데 도라지! 딸이 애지중지하는 도라지 꽃을 뽑아버렸다. 아, 그냥 도라지 뽑히자네. 풀로 그냥 둬? 그냥 위에만 탁 잘라. 이때 밭을 찾은 한 남자. 바로 술래 씨의 사위이자 지연 씨의 남편 금일 씨다. 이렇게 매일 퇴근하면 바로 밭으로 찾아와 모녀와 함께하고 있는데 22년 전 지연 씨와 결혼한 금일 씨는 레미콘 기사라는 직업을 그대로 갖고 지연 씨를 따라 함께 내려왔지만 새벽과 저녁 모녀를 도와 군소리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른바 반귀농인인 셈이다. 지연 씨만큼이나 술래 씨 걱정 지극한 사위. 혼자가 된 엄마를 걱정하는 지연 씨의 귀농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장모 술래 씨 눈에 그런 사위가 예쁘지 않을 수 없다. 딸보람도 사이가 작았다. 딸 주고는 맨날 막 천지로 돌아다니지만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밤이고 나주고 일만 안 낫게. 근데 그냥 몸살라배고 모든 일인데 얼마나 애를 쓰겠어. 그냥 막 힘들지. 듬직한 사위의 가세로 일사천리 풀 뽑기에 이어 두둑 작업까지 끝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술래 씨와 딸 사위 이렇게 스윗이 함께였던 저녁 식탁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냥 도둑이 들었다 그거만 그냥. 바로 지연 씨 딸이자 술래 씨의 손녀다. 생활이나 뭐 얻은 게 수험생인지라 기숙사 생활을 하는 손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단 하루밖에 만날 수 없기에 더 애틋해지고 소중해지는 시간인데 넌 부지런해졌냐? 아니면 많이 부지런해지고. 너가 뭐야? 친구 같아, 친구. 여기 오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얘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얘한테 얘기 다 하면 얘가 다 들어줘요. 그래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가도 그냥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런 귀농에 힘들었을 수도 있건만 다행히 적응을 잘하고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대견한 손녀. 그런데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손녀만이 아닌가 보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아빠가 많이 착해졌어요. 한 20년을 그렇게 살아줬는데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대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좀 갚아주는 쪽으로 가보자 해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의 든든한 사위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금일 씨. 알콩달콩하는 모녀를 매일 보다가 든 생각이 있다고? 모녀지간의 티격태격은 진짜 칼로 물베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해. 중립.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냥 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보고만 있으면. 그러면 나도 많이 져주기. 어머니가 많이 져주시지.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없어. 오늘 저녁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사연들에 평소보다 웃음이 더욱 많이 흘러넘쳤다. 다음 날 몇 달 전 텃밭에 소복하게 심어뒀던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이른 새벽부터 고추를 따기 위해 술래 씨 텃밭을 찾고 딸 지연 씨도 그런 엄마 곁을 따랐다. 지난번 괭이를 안 갖고 와서 한 소리 들었던 지연 씨. 오늘은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단단히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덧 농사 2년째. 처음에는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지만 제법 운전도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다. 눈치껏 고추 담을 통을 준비해서 농사 고수 엄마 옆에 자리를 잡는 지연 씨. 사실 사과 농사나 꽃 가꾸기도 좋지만 지연 씨는 엄마 술래 씨와 이렇게 텃밭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소소하게 작물 수확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술래 씨도 마찬가지. 이때만큼은 정신없이 배우는 농사에서 벗어나 엄마와 막내딸 둘만의 수다 시간이 마음껏 펼쳐지기 때문이다. 엄마 내가 품앗이 가갖고 돈 벌어 올까? 벌으면 좋지. 그럼 엄마가 가서 팔어. 해강 가갖고 우리 딸 일 잘하니까 우리 딸 좀 데려다가 쓰라고 해봐. 아이고 땀 쭈글쭈글 이거 넘집이 이런 것도 못 봐. 그러면서 돈 벌어 그래. 나 그래도 아니 품앗이 아니 그렇지. 엄마랑 같이 가야지. 엄마랑 세트로 가자고 해.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하던데 저는 안 써주더라고요. 안 불러주세요? 네. 나 할머니들보다 2배는 잘할 수 있는데 아마 내가 일하는 걸 딱 한 번 보면은 계속 쓸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중요한데 저는 안 써줘요. 술래 씨 눈엔 그저 꽃 같은 딸. 남의 밭에서 땀 흘리는 것도 싫고 아쉬운 소리 듣는 건 더 싫다. 요즘 들어 부쩍 일 욕심을 내는 딸을 보면서 술래 씨 어떤 생각을 할까? 안 해볼게 못할 거다 싶어서 근데 그래 요런데 와서도 밭낸 걸 보면 언제 밭을 맺고 꾼덕꾼덕 밭을 잘 맨다 하고 속으로 그래. 못 맺지 알아도 나보다 더 잘한다게 하면 꼭꼭 잘 하나. 곱게 키운 딸 걱정 많이 했는데 점점 성장하고 있다. 수다 떨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따다 보니 금방 포대자루가 가득 찼다. 오늘 잔소리 대신 엄마 칭찬을 많이 들어 기분 좋은 지연 씨. 무거운 자루도 거뜬히 들어서 옮기는데 게다가 양이 제법 많아 태양에 잘 말리기만 하면 쏠쏠한 재미를 볼 것 같기도 하다. 이젠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연 씨 형제 자매들이 어릴 적 몇 감고 놀았던 집 옆 개울가가 쇠척 장소. 농사 60년 차 술래 씨. 고추 하나 씻는 것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비결을 갖고 있다. 바로 밀가루. 시어머니가 해오던 비결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데 딸에게도 단단히 가르쳐 놨으니 앞으로 딸도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딸 앞에서 손수 시범을 다시 보여주려는 술래 씨. 마음이 급해서 허리 아픈 것도 잠깐 잊고 과감히 행동 개시. 그만해. 나머지 고추를 가지러 간 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일을 시작하는 술래 씨. 이것이 바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60년 차 고추 씻기 신공이랄 수 있다. 실증은 좋고. 아니 약을 많이 안 올해는 약다 그렇게 안 했는데 혹시 살기거든. 지연 씨 볼 때마다 신기한 광경이다.
매실 엑기스도 넣어요. 매실 엑기스도 있는데 한 바퀴만. 이렇게 씻으면 더 세척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긴 안 하고. 그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씻더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이거? 응. 과학농법을 중시한다는 신세대 농사꾼들. 지연 씨도 그중 한 명이라지만 60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농산일은 반드시 배워놔야 할 일인 것이다. 오늘 많은 일을 함께한 딸 지연 씨.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조차 유심히 본 적 없는 초보 농사꾼이라지만 1년 1년 흐를수록 실력은 쌓이고 흐르는 땀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세척 과정을 끝내고 다시 봐도 둘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확량. 사위도 없이 모녀 둘이 있었단 양치곤 상상 이상이다. 이제 이건 태양에 잘 말려서 잘 팔아볼 생각인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던 모녀. 보라판 요건데 10,000원 안 주려고 하면 안 팔아. 그것도? 이렇게 하고 10,000원에 팔고 싶어? 팔고 잡지만은 또 못 팔면 어쩌려고. 싸놓으면 더 내려가면 어쩔 거야, 아까 봐서. 아니 다 팔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고춧가루 담으면 되지. 고추장 그걸 담으면 어떻게 되지. 담고, 고춧가루. 팔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냅둬. 이거 몰라. 아이고, 몰라. 나는 팔아품 줬거는데 방에 이제 막, 역시 두 모녀 티격태격하지 않으면 서운하다. 그날 오후 지은 씨 오랜만에 곱게 차려입고 길 나설 채비를 했다. 집 옆 텃밭에선 어김없이 엄마 순례 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미처 다 따지 못한 고추를 따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순례 씨. 오늘은 혼자 일을 해야 할 엄마에게 미안해진 딸이 외출 전 밭에 들른다. 왜 고추 따로 당하나? 너 어디 가? 갔다 올게. 언제 가면 돼? 또 저녁 10시나 되면 들어가요? 밥 10시에 물건 끝나. 해놓고 가? 어? 배 아빠 물건 해놓고 가? 밥 있어. 기차가 고생이다. 갔다 올게. 얼른 가. 지연 씨는 시내의 한 대학에 농사 관련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 교육에 각종 농사까지 지으며 바쁘게 쫓아다니는 딸을 보니 지는 속이 더 탔거다. 거기 생각하면서도 나 생각이 아이고 저래 갖고 어찌 살란고 저래 갖고 농촌에 와서 어찌 살란고 나 눈으로 안 보면 다 잊어쁘지. 근데 저렇게 눈으로 쳐다볼게 애가 터진 게 그렇지. 애가 터져 엄마. 그런 딸이 애처로운 엄마 순례 씨. 이왕 내려온 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며 저렇게 악바리 근성을 보이는 딸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요즘엔 매일 봐서 좋은 마음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커진다. 안 보면 도체 눈을 안 보면 char고 잊어버려. 주사 구움든 묻든 나 눈에가 안 배기면 어디 뻔히 보고 막 어디 가서 차를 먹고 나갈게 저물게 안 들어와도 걱정. 만날 걱정이요. 만날 걱정. 안 그러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놓았던 농사.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시 시작한 건데 당연히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는 순례 씨. 딸이 바빠질수록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의 양이 어마어마해지니 한편으론 그런 딸에게 서운해지기도 한다. 사과는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기에 아직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사실 주변에서는 몸 생각해서 그만 호미를 내려놓으라는 소리들도 하지만 눈에 보이니 어쩌겠는가. 그리고 딸인데 어쩌겠는가. 볼 때마다 짠하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기 위해서 밭 두둑 한 고랑이라도 더 만드는 엄마다. 한편 대학교의 한 강의실. 생산부터 수확, 포장, 배송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공부하느라 늦은 밤까지 수업에 여념이 없는 지연 씨. 요즘 농사는 그저 호미질만 빠르고 야무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업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 학습량도 점점 늘어만 간다. 그 시각
밤이 늦었는데 아직 딸이 돌아오지 않아 초조해진 엄마 순례 씨. 그런 게 항상 걱정. 항상 걱정이 들어와 버려야 마음이 놓고. 들어와 버려. 뽀를 내다보고. 아이고, 애 터져봤자 소야. 올 때 되면 오대. 늦은 밤까지 막내딸의 수업이 이어지는 요즘 순례 씨 당연히 밤잠 설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랐던 정 많고 애교 많던 막내딸. 하지만 딸이 사위와 함께 내려온다는 말을 건넸을 땐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던 게 이제 한지 지금 까느라는 엄마 혼자 있는 걸 보고 가면 걱정이 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도 나는 넘대지나 다 오는데요. 보통을 알았더만 그렇게 마음이 접어갖고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 내려와서 잘 때만 나고 좋지만은 네가 만일에 거기서 보면 다가 그 어찌 벗고 있냐. 난 눈물 안 본 게 나서 이렇게 행이라도 나 생각고는 오지 마라. 순례 씨 그렇게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제 역할 다 해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딸을 보니 다행이기도 하면서 대견하다. 왜 이렇게 이렇게 지당나가 앉았지? 왜 이렇게 늦었냐 오늘 저녁이나? 오늘은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갖고? 또 트렁크하고 있었어? 그런 걸 안 갔대. 부부를 이렇게 늦게 댕긴다. 손도 뭐 무슨 좋겠죠? 나도 무서워 거기 오면. 아? 나도 거기 오면 무서워. 이렇게 말이요. 어쩌고 댕겨. 힘들어. 이렇게 고생을 해도 없을까? 정말. 얼른 자. 이게 또 좋은 데 가잖아. 오늘 가자. 아이고 힘들어 살겠어. 이제 자야지. 이제 자야지. 뭐 거서본 걸 한마디 헐본 거 없다. 딸 얼굴을 봤으니 이제서 편하게 눈 좀 붙일 수 있겠다. 한편 왔어. 근데 어떻게 기운이 없어 보여? 어디가? 머리가 응? 머리가 오늘 일 많이 했는가 보니? 그럼 그렇지. 근데 지금 어디가 아픈 거야? 머리에 열도 좀 있고. 일 좀 조금씩 해. 응? 엄마한테 물어보면 나 일 조금 한다고 그럴걸? 야, 어머니야 맨날 당신 저기 안 차지. 그래도 어쨌든 해서 좀 적당히 해 요령껏. 일하랴 배우러 다니랴 몸에 무리가 온 듯한데 사실 지연 씨는 큰 위기를 겪었었다. 작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임파선에 이상이 온 것. 병원 되게 아주 그러네. 응? 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상당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지난해 이렇게 시골 들어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신경 쓰는 일이 혼자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사과 가수원 농장 그거 하면서 그러고 이제 적응하는 게 엄마하고 일하면서 많이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고 많이 그러니까 이제 결핵성 임파선염이라고 그래갖고 약을 몇 개월인가 먹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고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으니 남편 금일 씨 겁이 덜컥 난다. 핑크빛 미래도 건강해야 그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 무슨 일이든 적당히를 모르는 지연 씨인지라 걱정이 되는 남편. 무리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하고 또 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밥 먹을 준비를 하는 지연 씨. 오늘 아침엔 일찍 일 나가야 하는 사위가 빠졌으니 모녀 둘만이 단란하게 밥을 먹어야 한다. 지연 씨 아침부터 엄마를 위해 부지런히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 엄마. 농촌엔 벌써 김장을 대비해야 할 철이 왔다. 성격 급한 순례 씨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이라도 심어버리자고 하는데 진짜 밥 먹기 싫다.
좀 뭐 사갖고 와? 배추 모종도 지금 안 났더라면서. 많이는 안 났는데 나긴 났어. 그럼 배추 모종만 심어? 배추만 사면 돼? 한 판만? 그럼 두 판? 두 판은 많고 한 판 반이나 송송 알아서 해. 한 판 반? 알아서 해. 그래갖고 한 판 사다 놓으면 또 이제 장해갖고 또 갖다 또 사다 심을 거지. 딸 나면 또 사다 준 거지. 역시 같이 살다 보니 엄마 스타일 딸이 가장 잘한다. 말 나온 김에 지연 씨 배추 모종을 사러 나왔다. 지금 시장은 안 해. 일주일에 4번? 4번, 5번? 거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름값 나온다 그래, 지름값. 맨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네, 농사를 잘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해를 안 돼. 근처 전통시장을 찾은 지연 씨. 배추만 사서 빨리 오라는 엄마의 신신당부를 살짝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당연히 갖가지 꽃을 늘어놓은 화원. 꽃에 대한 애정 각별한 지연 씨. 예쁘게 늘어선 꽃을 보니 저절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하지? 묶음은 5,000원씩이에요. 10개씩이고 이게 있어요. 이제 엄마 몰래 갖다가 심어야 돼.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두부 하나만. 밭 한가운데 꽃 심는다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생각나 더 사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며 서둘러 배추 모종을 사러 가는데 저기 배추. 지금 찢는 거 저기 9월에도 나오나요? 배추. 9월까지 나와요. 배추 한 판. 브로콜리랑 콜라비도 못해요. 두장 200원씩. 10개씩. 10개씩. 그거 10개 하고 배추 한 판 반. 이게 쌈채소인 거죠? 예, 쌈채소. 엄마 보면 뭐라 할 거라. 왜요? 작년에 심어갖고 안 먹었잖아. 너무 늦어갖고 안 커버렸어. 그러니까 얼어버렸어. 배추 모종 사려고 들른 가게에서도 브로콜리며 콜라비며 이것저것 자꾸 추가돼서 돌아가는 양손 심이 무거워졌다. 한편 엄마 술래 씨 모처럼 일복을 벗어던지고 외출에 나섰다. 회실에 놀러 가요. 해가지고 노인당에. 딸이 내려온 작년부터 함께 농사를 짓고 가르치느라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술래 씨 본의 아니게 발길이 뜸해졌던 노인정을 오랜만에 찾은 것이다. 아이고 지금 왔네. 나가 늦었지. 그 정도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 배추 먹는데 비가 오겠네. 뭐 해봐. 뭐도 이제 와요. 저 배추 숨고 무시 숨으려고 밭 내고 왔어. 아고 딸님 여기 놔둬 뿌리라고. 눈으로 보고 아는 그래서 뭔 소리 안 좋다 그래. 아픈데도 많은 술래 씨가 딸 사위를 위해 다시 농사를 하는 게 친지들 눈에는 안타까워 보이는 게 당연지사. 지도 먹고 살려고 내려왔으니 복숭아라도 안 사 먹어야지. 복숭 고양이 와고 남한테 사서 저 행정아들 붙이고 몰라 그런지 그러래. 참은다고 뭐랄까 살짝 굉장히 놀리가. 그런 게로 엄마 자살하지 마. 봐봐. 안 오게. 혜리고도 좋다 소리 못 들어. 근데 예, 지 마음도 괴롭고. 그게 그러더니 말은 밭들을 안 가야 성님이 마음이 팽고 지도 팽고 서로가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마음을 채야 이 저기 저 떼앞에 때 성님으로가 없애는 것도 그렇고 어디게. 오빠하고 옳게 하고 살 때와 틀려. 자식이라서 마음이 그냥 안 바꾸려야 돼. 자식들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술래 씨 천성인데 어떡하겠는가. 그때 아이스크림. 아이 뭐냐도 사와놨고 여런 데 사지 말고 엄마 인나 시키지 마. 알았어? 엄마가 나 시키는 거야.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이 동네 최연소인 지연 씨. 애교 있고 예의 발라 동네 어르신들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김에 지연 씨 고모에게 속 이야기를 슬쩍 해보는데 나 부마씨 좀 시켜줘봐. 일 좀 배우게.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내서 누가 일을
시키냐 일을. 봄아서 시키지 마. 야, 나가 딛고 하루 일을 시켜봐고 딛고 댕길 만하면 딛고 댕기고 그래 하면 그냥 지 혼자 해보라 해야지. 나한테 배우고 봄아서. 왜 품앗이 못하게 하는데? 너희 집에 가면 뭐 써 가지고. 요거도 먹어 요거도 먹어 이거도 먹어. 아니야, 일 잘해갖고 한번. 이 와중에도 소중한 막내딸이 남의 집에 가서 욕 먹고 힘만 들까 걱정이다. 엄마 또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 왜 여기서 놀아? 갔다가 오라. 갔다 오시아이. 네. 갈게. 내가 일뭐 해놓고 올게. 열심히 잘해라. 해요. 열심히 잘해. 얼른 가. 엄마 보내. 엄마 순례 씨와 함께 나온 지연 씨. 장 봐온 모종을 같이 풀고 정리하려는데 저 두 개나 샀어. 그럼 한 개만 사지. 아니 하나 구하고 하나는 풀매는 거야. 풀매는 건 뭐지? 풀매는 건 뭘까? 요즘 뭐냐고. 봐봐. 왜 또? 여름 비안 배추 여름은 뭐지 되고. 대체 아니야? 그 뭐요? 또 꽃나무 거? 땡 꽃만 준 거라. 요건 뭘까 요거? 아니요, 그냥 하초요. 내가 대체 죽겠자. 있는 꽃도 감당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사들이니 갑자기 화가 치미는 엄마.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모르. 아이고 나 몰라 이제. 이렇게 두고 가면 어쩌라고? 나 몰라 이제. 알았어. 엄마! 나가 뭔가 이게 몰라. 이거 나 혼자 나 못 심어 빨리. 화가 단단히 나버렸나 보다. 정말 가버리는 엄마. 한 소리 들을 거란 예상이 적중했다. 체험학습 때문이라는 말을 대체 언제 이해하고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한편 정말 집에 가버린 순례 씨. 잔소리는 좀 해왔더라도 애처롭다면서 큰 소리는 안 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딸에게 큰 소리를 쳤다. 잘 떠지지. 막상 그러고 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고 딸에게 서운한 마음도 느낀다. 시절 때문에 돈 되고 묵고 넣어야 한다면 이제 묵고서 나누고 완나 없는 것만 그래갖고 지 꽃만 숨게 화가 나서 그러지. 그러는 몰라고 그래. 나 말만 들으면 안 그러지. 말 안 들어 지고 고집대로. 어쩔 거야. 와뿌린 걸 수지. 꽃을 심는 이유가 아직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순례 씨. 이럴 때마다 딸이 그저 전원 생활의 낭만에만 빠져 있는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뿐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날 오후 뭐해? 어디 가려고? 곡성. 걱정 마라. 배추 모종을 심을까 하던 엄마. 또 나간다는 딸에게 한 소리 한다. 만날 돌아다니고 언제 일 다 해? 갔다 왔어. 내가 이따 와서 할게. 만날 말은 잘한다더라. 엄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운전 조심하고. 곡성에 간다던 지연 씨. 그 전에 급히 사과밭에 들렀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라 죽는 나뭇가지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어서다. 이유를 몰라서 걱정이 태산인데 이렇게 나뭇가지가 죽어서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잔소리와 걱정을 참고 견뎌가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사과나무. 친환경 재배는 물론 매일 새벽에 나와 풀을 베가며 귀농 전부터 공들인 밭이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가지가 하나둘 발견되니 지연 씨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냥 이뻐 보이고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곡성에 가는 이유, 바로 지연 씨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과 농사의 달인이 있기 때문인데 귀농 직후 곡성까지 힘들게 교육을 받으러 다니던 지연 씨를 보며 조언도 해주고
함께 순천까지 달려와 토질과 기후 등을 살펴봐주고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 아이들의 복숭아 알러지를 걱정해 사과 농사까지 권유해준 고마운 스승이다. 게다가 꽃을 연계한 체험학습장 구상에도 많은 도움을 준 스승. 지연 씨 문제점도 정확히 파악할 겸 안부도 전할 겸 해서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복숭아. 들어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때보다는 아니고.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이지만 반가움을 나눌 새도 없이 사과나무까지부터 살피는데 괜찮은 걸까? 이건 화상병이 아니고 이게 하늘소가 이게 성충이 알을 낳는 거야.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게서 신초가 발생되면은 상관없어.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저 이거 해갖고 막 계속 걱정했잖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우리 거는 1년 지나.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한 번씩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될 때마다 막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막 그래서 제 쌉으로 막 찾죠 급하게. 은인이 은인. 이게 절대 화상병이 아닌 게 같죠. 깜짝 놀랐어요. 사과보다 한번 가보게. 네. 언제나 둘러봐도 감탄을 자아내는 스승님의 사과밭. 이렇게 탐스럽게 잘 키우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야 할지 그저 부러울 뿐. 사과가 주인을 잘 만나갖고 되게 예뻐요. 아니야, 지금 이건 아직 예쁜 거 아니야. 스승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최초로 심게 된 사과나무. 풍성한 수확은 물론 아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키워갈 생각에 점점 마음이 부풀고 있다. 멋있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풀을 내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걱정 가득 안고 올 때와는 달리 희망과 의지를 얻고 돌아가게 됐다. 그날 오후 곡성에서 돌아온 지연 씨의 상태가 또 심상치 않다.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어? 나 힘들었어요. 응? 힘들었어. 어디가? 농사하랴 일 배우랴 공부하랴 바쁘더니 드디어 일이 났나 보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응? 나 오늘 일찍 오고 그랬는데 해서 가보자고. 안 좋은 거 같으면. 응? 작년에 병원을 너무 많이 오가며 고생을 해서 웬만한 고통은 참으려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 금일 씨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 표정만 좀 안 좋아도 병원부터 찾게 된다. 아무리 봐도 마음이 안 놓이는데 요즘 계속 피곤해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적당히 좀 하라고. 네가 안 하면 엄마 혼자 하잖아. 이 와중에 아프면 혼자 일할 엄마 생각을 하는 딸. 어머니야 그냥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농사일로 그냥 이렇게 단련되신 몸인데 자기는 거기에 뭐 쫓아가지. 그냥 하는 척만 해. 엄마 걱정을 하며 지연 씨가 병원을 향하는 그 시각. 엄마 순례 씨 뭔가 이것저것 챙겨서 길을 나선다. 아니야 뭐 배추도 심고 뭐 진장 무시도 심고 그래 아픈데 홀이 험해갖고 있어서 가보려고. 아이고 괜아 아무도 없냐? 1,000원 있는데 아무도 없지 않았어? 이 시간쯤 되면 밭에서 일할 딸도 안 보이고 트럭은 있는데 사위도 안 보인다. 차가 있는데 어디 보고 없어? 우리가 누구? 자기 나는 건데. 순례 씨 할 수 없이 혼자 이것저것 심으러 밭에 가는데 오늘은 심을 게 많아 자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꽃이 너무 많다. 여기나 메고 해봐야겠어. 여기요. 빈 땅 있어. 이거 어쨌다. 가서 있어도 근데 사방에다 찌적찌적 이런 걸 숨겨놓게 그런답게 이런 거만 안 숨기면 이것도 한쪽에만 숨겨놨으면 아직 많잖아. 근데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배추도 숨겨야 하고 파도 숨겨야 되고 무지도 숨겨야 되고 숨고도 천인데 안 하고. 심을 건 많고 혼자 하는 것도 버거운데 군데군데 딸이 심어놓은 꽃 때문에 속도가 더디다. 게다가 잘못해서 꽃 한 송이라도 뽑는 날엔 난리가 나니 조심조심 작업하느라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그때? 아이 무시 넣고 배추 넣으려고 시방 몇 팔는데 저 와보소 세상에 살겠는가. 요 더운데 어쩌려고 이런 일을 해. 넘어가세요. 아이고 참말로 하지마. 아들 해먹고 살게 놔두고 지금들 묵든지 말든지 놔둬불지 몰라 이 아들이 가너. 하지 말고 가. 오빠는 애를 쓰고 땅 바꿔먹으려고 이렇게 땅 사람께 뭔지 그리여 아들이. 그렇게 뭐냐 저 차가밭을 좀 차가밭을 하지 말고 해가나 가세. 가 해가나 가. 아이고, 하지마. 좀 뭔 지랄이야 저건에서 이런 거 기억매. 어디 갔대? 술래 씨 부부가 고생해서 장만한 밭. 이곳저곳에 심어놓은 꽃이 신우의 눈에도 요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지사.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게 장 애들 지그들 해먹게 내떡고 잊어버리고 해가나 나 다 해가나가 에어컨 틀어놓고 놀지 않아. 성님이나 이하다 이제. 지가 고생하려고 이러고 들어왔어 전에를. 지 고생하려고 이러고 들어왔지 시내에서. 지도 고생이지만 직장 갖고 묵고 사갖고 있는데 뭔 지랄났다고 들어와갖고 이 고생을 하면 서로 고생이야. 성님도 고생 지도 고생. 싹 주서 몇 불세 성님 나오고 둘이 빼뿌려. 싹 내도 되겠네. 하지마. 행동파 신우이의 돌발 행동. 그만 아이고 쓰겠네. 어머 힘들한단 말이지 하지 마. 싹 빼. 오빠가 애써 땅장만하게 뭔지 그려 가시나가. 지도 해먹고 살라고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헐거려야지 요 뭔지 그려 안 보여 요시요. 아이고 뽑지 마. 그래도 싹 뽑아서 내 우리 훅 던져내. 돌발 상황. 결국 보이는 꽃은 죄다 뽑아버린 신우이. 돌아와서 혼비백산할 딸 얼굴이 그려져서 엄마 술래 씨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신우이가 고맙지만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다. 오빠 애쓰고 뭐 먹고 굶고 이렇게 땅장만하게 이거 요 꽃을 좀 보셔요. 꽃 좀 봐봐요. 땅을 절여놓고 지가 시방 저 해먹고 산단다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안 심어야 돼요. 요 봐봐요. 요것도 맨나무지. 요 순전히 요 땅에 시방 딴 걸 심으면 돈 얼마나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한 주먹씩이나 돼.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를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니 답답한 신우이. 성애, 이제 그만해 하고 나 앞에 가까이니까 해가 놀러 와잉. 다시 한번 당부를 건네고 돌아간다. 그 시각 걱정을 한가득 안고 병원에 도착한 지연 씨 부부.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작년에 이게 여기 임파선염이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 피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 먹고 금방 괜찮아졌거든요. 검사를 했던 흉터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 혹시 재발이 아닐까 걱정하는 금일 씨와 지연 씨.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빠 피곤이 쌓인 터라 더욱 걱정이 되는데. 약을 6개월 썼으니까 치료된 걸로 일단 생각은 되지만은 자꾸 피곤하고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재발한다 그러면은 바늘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를 좀 빼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재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이상은 없지만 피곤한 일상이 계속되면 좋지만은 않다는 선생님 말씀. 재발 문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심하게 일을 하고 할 때 그 육체 노동 때문에 오는 피로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결핵균이라 그러면 이 균 자체만으로도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경로당 나오라는 신우이 당부도 뒤로 한 채 마무리 작업을 하는 엄마 술래 씨. 그나저나 딸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칠까 그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때 마침 돌아오는 딸. 엄마. 뭐 이렇게 늦게까지 하셔? 어? 당황한 술래 씨.
일단 땅만 열심히 파고 있는데 아이고 그만하셔. 그런데 딸 지연 씨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꽃을 발견해 버린 것 한두 송이가 아닌데 갖다 숨기고 못도 숨기고 그래야지. 뽑아갖고. 이거 머리에 다 듣고요. 그렇다고. 왜? 가을에다 물랑 숨기고네. 저 가을딱에다 숨겨야지. 진짜. 내가 대나빠 그거 하여튼 뒤쪽으로 밀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막 화났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뽑으면 어떡해. 왜 다 뽑아버리지 그냥. 지방이라도 뽑으라 뽑지 뭐. 가져가 못 뽑아. 진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애지중지 길러온 꽃인데 마음이 아린다. 그거 난리 난 줄 알았으면 뽑지 말았지 왜 뽑아 또. 그렇게 하다 애한테 좀 뽑다가 그것만 뽑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저거 많잖아. 여기랑 다 못 거예요, 여보. 여기도 많이 뽑고 저기도 많이 줘. 근데 뭐라고 나게? 힘들어. 그만하셔. 내가 한다고. 이거 고모가 와서 어쩌냐냐 세상에. 엉뚱한 한밭에만 짓이나. 포기를 꽃을 가운데다 바가운데다 꽃 간 사람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 울어가. 뭐 죽을라 그래. 고모가 해? 그때 대낮 판 것도 뭐라 그러니까 다 뽑아놔. 그냥 다 뽑아버려. 체험 농장을 준비하려고 꽃을 심었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건만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가 야속한 데다가 야단까지 치니 결국 눈물을 쏟아버리고 마는데 이게 그냥 농사 질 게 아니라 내가 체험농장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심어보는 거야. 내년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까 싶어서. 체험 농장을 해더라도 요 가상으로 숨기고 한테다 숨기지. 여기 좀 숨기고 여기 좀 숨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러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프기만 하지. 내가 엄마 때문에 아파. 엄마 때문에 나 안 해. 엄마가 이거 다 알아서 그렇게 나도 이제 안 해. 나도 안 해. 네 혼자 다 해. 네 혼자 다 해. 이제 나도 안 해줄게. 모녀간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사단이 났다. 노여하시지 말고 지금 병원 갔다 오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좀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머니가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들어오셔요. 예? 네, 빨리 오셔. 예? 따라갈게. 가서. 피곤하다는 말을 요즘 들어 자주 하던 딸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선 갑자기 가슴이 철렁한다. 나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고 나가 살아서 못 올까이 안 살아야지 못 살지. 근데 안 들어간게 죽도 못 오고 큰일 났네 정말. 다 엄마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원까지 갔다 왔다니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선다. 한편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 돌아온 딸 지연 씨.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 또한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엄마가 어제 먼저였고 엄마랑 재밌게 사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트러블 생기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사람들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때문에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런 말 듣고 그러면 내가 내려온 게 잘못된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조건 헌신하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말이 엇나가 버렸던 오늘 밤. 떨어져 지낸 25년의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높은 장벽이 된 듯하다. 엄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은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지연 씨. 한편 그 시각 아픈 허리와 다리를 부여잡고 조심조심 옥상으로 올라가는 순례 씨. 바로 지척에 있는 딸 집이 이곳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다.
아프다면서 밥은 먹었는지 약은 먹었는지 쓰린 마음에 잠 못 드는 엄마. 나도 나만 몰라서 그냥 비친 사람이라 뽑아붙더만은 그냥 보고 바이나 우고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나가 너무 아파서. 엄마 곁에 있겠다고 내려온 딸인데 그렇게 야단을 쳤으니. 눈물 나고 눈물 나고 내려 산 것만 해도 고맙지. 다 서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서울에서 근데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찌대로 그냥 보면 저렇게 생겨갖고 처음 와서 저것이 무엇을 올라가서 봤냐 싶어 보면 너무 짠하고 그냥 참 떵떵 기르고 좋은 집이 갔으면 저 고생을 안 할 거인가 싶은 배린 마음이 다 들어가 엄마 마음은. 엄마 마음. 밤이 깊어갈수록 막내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 또한 깊어간다. 다음 날. 아이고 요걸 가지고 돈 나 있나 보고 하나 둘셋넷 10만 원이면 10만 원. 행선지가 딸네 집이 아닌가 보다. 무슨 일일까? 딸이 아프다니까 약잠 사다 줘. 딸이 아파. 병원에 갔다 오고 막 뭐지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런다 그래서 약잠 사라. 아이고 약 사러 가려고. 새등도 못 정먹고 요는 내놓고 없다는 힘들게 내놓고 가자. 없다는 사람 없다는 힘들게. 아픈 딸을 위해서 용감한 외출을 감행하는 엄마. 또 어디 가는 거 차도 없네. 날마다 다르니까 또 어디 갔겠구만. 네.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읍내까지 나갈 대단한 결심을 했다.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한 이유로 온전치 못한 허리.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막내딸 낳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용감하게 약국을 찾아 나선 엄마 순례 씨. 그간 외출할 때는 지연 씨와 함께였던지라 어려운 게 없었는데 오랜만에 혼자 길을 찾으려니 헷갈린다. 다행히 약국을 무사히 찾아왔다. 어떻게 안 좋으신데? 머리 아픈 건 말고 또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머리도 아프고 옛날에 여기가 작년인가 뭐 계락이라든가 예. 그래도 많이 좀 수술을 하고 이제 다 나갔는데 예. 이러고 승리가 쓰고 뭐 무도 좀 아프고 뭐 영양제 좋은 놈으로 하는 거 주세요. 네, 하나 드릴게요.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 생각엔 영양제가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다. 뭐든 이리저리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드시라고 해주세요. 두 알. 원래는 한 알 먹는 약인데 많이 아프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지금 그러면은 하루에 두 알까지 먹어도 야 그리고 몸 상태 너도 한 그대로 좀 하나. 괜찮으면은 또 한 알만 드시고. 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줘. 저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두 알 먹고 그러는. 좋을 때는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꺼내는데 딸을 위해 짓는 농사 힘든 줄 모르듯 이 돈 또한 전혀 아깝지가 않다. 5천 원 내고.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우세요. 고맙습니다. 무사히 딸에게 줄 약을 샀다. 나가 그래도 약이랑 사다 줄게. 부러지겠지 뭐. 부러져야지. 부러져야지 어떡해. 누구보다 막내딸을 잘 안다. 엄마 얼굴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질 딸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덜 힘든 듯하다. 한편 지연 씨. 엄마가 약국에 간 건 꿈에도 모른 채 아까부터 엄마와 연락도 되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도 한 통 없어
안절부절하는 중인데 근데 처음에는 저기 이제 서로 빚어갖고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그러고 아니 빚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걱정돼요. 어디 아픈 건가? 아파서 안 나오시는 건가? 그리고 걱정이 돼요. 차가 왔네. 내가 왔게 들어가 봐야겠다. 아, 왔어. 약사. 다행히 약국 갔다 온 사이에 딸이 돌아와 있다. 내가 갈라 그랬는데 갔다 왔어. 사과밭에 온다 싶으면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온대. 어디? 멋장 이뻤어. 뭔데? 연양대로 그라고. 누구 나? 응. 아이고 앉아. 연양대. 머리가 아픈 거 뭐, 머리가 아픈 거서. 거기 아니 안 아파. 그냥 요즘 학교 다니면서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안 아파. 그래도 이걸 사러 개목까지 꽂다 갔다 왔는가? 어디로 가면 잘 생기지. 잘 생겨. 가도 약간 안 물고. 아니 엄마가 앉은 사람 미안하게 만드네. 미안해. 그게 뭐 있더라. 서운한 마음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일이 스르륵 풀리는 것이 모녀 사이 아니던가. 이미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다. 엄마 이랑이 아프지 말고 있으고 살아게 좋다. 없는 놈보다 더 좋고. 그치 엄마 때문에 와가 왔는데 엄마 없으면 알았다, 안 되지.